한국직업방송과 연합뉴스TV가 함께 만드는 취업 전문 뉴스 투데이 고용플러스입니다. 네, 경기 침체가 이어지면서 실업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장기 실업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6개월 이상 장기 실업자 수는 18만 2천 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6만 2천 명 증가했습니다. 이 수치는 1999년 8월 27만 4천 명을 기록한 이후 8월 기준으로 역대 최대치입니다. 전체 실업자 중 장기 실업자 비중도 18.27%까지 올라서 IMF 외환위기 여파로 장기 실업자가 20%에 달했던 1999년 9월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국토교통부 조사 결과 최저 주거 기준에 미달하는 가구 비율이 최근 4년 새 절반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정작 청년들이 거주하는 고시원과 원룸은 조사 대상에서 빠져서 눈 가리고 아웅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황정현 기자입니다. 공무원 시험 등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이 몰려있는 서울 노량진과 신림동을 찾아가 봤습니다. 다닥다닥 붙어있는 건물과 창문들이 내부를 짐작하게 합니다. 방이 좀 많이 작고 그리고 소음에 되게 좀 취약한 것 같습니다. 리모델링을 이제 좀 엉성하게 해가지고 소음이 많이 옆방에서 통화하는 소음이 들리는 집까지도 제가 한번 지내본 적이 있습니다. 2평이 채 되지 않는 협소한 공간에 1인용 침대와 책상이 전부입니다. 이마저도 지하로 내려가면 창문조차 설치돼 있지 않습니다. 조사 결과 서울 소재 대학생의 60% 이상이 원룸 등에 살고 있었고 이 중 70%는 기준에도 못 미치는 비좁은 원룸에서 생활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최저 주거 기준 미달 가구 비율이 떨어졌다고 발표했지만 정작 고시원과 원룸은 일반 주택과 적용법이 달라 조사에서 제외되는 게 현실. 그러는 사이 암암리의 불법 방 쪼개기가 기승을 부리면서 거주자 안전에도 위협을 주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수도권과 광역시에서만 12,700여 개의 건축물이 불법 쪼개기를 하다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고가 났을 때 사고를 수습하는 과정에서도 제대로 된 준공도면이 없어서 굉장히 앞으로 위험이나 지진이나 화재 같은 것이 발생되었을 때 위험 요소에 노출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치솟는 집값 탓에 어렵게 직장을 얻은 청년들도 고시원으로 되돌아오는 현실 속에서 1인 가구의 거주 환경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입니다. 연합뉴스TV 황정현입니다. 정부의 성과 연봉제 추진 등 노동개혁에 반대하는 노동계의 연쇄 파업이 이번 주에 시작됩니다. 금융과 지하철, 병원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영역에서 파업이 예고돼 파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불법 파업에는 엄정 대응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박상돈 기자입니다. 노동계가 오는 22일부터 정부의 성과연봉제 추진 등 노동개혁에 반대하는 연쇄 파업에 돌입합니다. 이번 파업에는 금융, 철도, 지하철, 병원, 가스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영역의 노조들이 참여해 파장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한국노총사나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은 20일 서울역 앞에서 10,000명이 모이는 대규모 집회를 열어 신호탄을 쏘아 올립니다. 뒤이어 금융, 철도, 지하철, 보건의료 등의 관련 노조가 파업에 나서고 29일 서울 여의도 광장에서 6만여 명이 참여하는 양대 노총의 총파업 집회가 예정돼 있습니다. 이들 노조는 정부의 성과연봉제가 모든 노동자를 쉬운 해고로 내몰고 임금 수준마저 삭감하려는 성과 퇴출제라고 주장합니다. 정부와 경영계는 파업이 장기화할 가능성은 작다고 보고 있지만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22년 만에 벌어지는 철도와 지하철의 공동 파업으로 운행 차질이 빚어질 것에 대비해 정부는 대체 인력 투입 등 비상수송 대책을 준비 중입니다. 정부는 불법 파업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불법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겠습니다. 특히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확실히 적용하겠습니다. 정부는 또 노동개혁은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연합뉴스TV 박상돈입니다. 2012년 이후 살인과 강도, 절도, 폭력 등 4대 범죄로 검거된 공무원이 8,122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안행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은 경찰청이 제출한 공무원 검거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 중 90%인 7,344건은 폭력 범죄였고 살인을 저지른 경우도 26명에 달했습니다. 2012년 2,066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공무원 4대 범죄자는 매년 감소 추세를 보이다가 2014년부터 다시 증가하는 모습입니다. 이 의원은 국민의 봉사자인 공무원의 4대 범죄 연루는 심각한 공직기강 해이를 보여준다며 국민 신뢰를 제고할 대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가 2010년부터 시도해온 우리은행 매각에 인수 후보자들이 잔뜩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우리은행 외에 금호타이어와 동양매직 등 굵직한 매물들이 쏟아지면서 하반기 기업 인수합병 시장이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김동욱 기자입니다. 사전 5기에 도전하는 우리은행 지분 매각의 흥행 여부가 곧 윤곽을 드러낼 전망입니다. 예금보험공사는 오는 23일 오후 5시까지 우리은행에 대한 인수 의향서를 받습니다. 지분 30%를 4에서 8%씩 나눠 매각하고 사회이사 추천권을 주는 과점주주 매각 방식이어서 부담이 덜해 예전과는 분위기가 다르다는 관측입니다. 10여 곳이 눈독을 들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투자금융그룹과 하나생명, 교보생명 등 금융회사들과 국민연금 새마을금고, 우정사업본부 등 기관투자자, MBK 파트너스 등 사모펀드 운용사들이 인수전 참여를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금보험공사는 인수 의향서를 낸 기업들 중 적격 인수 후보를 추려 실사와 본입차를 거쳐 11월쯤 낙찰자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우리은행과 함께 하반기 인수합병 시장에서 눈길을 끄는 매물은 금호타이어입니다. 특히 우선 매수 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그룹 재건에 마침표를 찍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경영권 프리미엄까지 1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인수 자금을 조달하지 못하면 다른 인수 후보자들과 경쟁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동양매직과 한국 맥도날드, 현대시멘트 등 굵직한 매물들이 매각을 앞두고 있어 인수 후보자들 간 치열한 눈치 싸움이 전망됩니다. 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 올해 여름 내내 이어진 무더위에 선풍기와 에어컨을 끌 수 없었는데요. 전기요금이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은 했지만 그 이상이었습니다. 정부가 전기요금을 할인해줬지만 봄보다 2배 이상 낸 가구가 300만 가구에 육박하고 5배를 넘은 집도 24만 가구나 됩니다. 박진영 기자입니다. 8월 전기요금 고지서를 보고 예상보다 높은 전기요금에 놀란 가구가 한두 곳이 아니었습니다. 6월분보다 8월분 전기요금이 2배 이상 늘어난 가구는 모두 298만 1,000호로 집계됐습니다. 전기요금으로 6월에는 10만 원을 냈는데 2달 뒤에 20만 원을 냈다는 의미입니다. 5배가 넘는 집은 24만 가구에 달했고 11배 이상 늘어난 그야말로 폭탄 수준의 고지서를 받은 가구도 19,000호나 됐습니다. 정부가 누진 구간 상한선을 50kW씩 높이는 할인 정책을 시행하지 않았다면 가정의 전기요금 부담은 훨씬 더 커졌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이철우 새누리당 의원은 전기요금이 무서워 집에서 에어컨조차 마음대로 못 트는 것은 지나친 희생 강요라며 국정감사를 통해 누진제도를 따져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가정용 전기료 누진제 논란에서 지난해와 올해 여름 전기료를 할인하는 땜질식 처방으로 위기를 모면했고 정치권은 매번 무더위나 강추위가 올 때면 전기요금 제도를 고치겠다고 나섰지만 10년 가까이 변한 게 없었습니다.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가정용 전기요금제 개편을 위한 포석이 마련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박진영입니다. 경기도 평택항이 연간 150만 대의 자동차를 수출입하는 국내 최대 자동차 항구로 발돋움했습니다. 평택항은 앞으로 자동차 수출입 토털 복합단지로 개발될 전망입니다. 강창구 기자입니다. 개항 30년을 맞은 경기도 평택항입니다. 지난해 자동차 150만 대를 처리하며 국내 31개 무역항 가운데 자동차 수출입 6년 연속 1위를 차지했습니다. 지난 2001년 이후 무려 1,400만 대가 평택항을 거쳐갔는데 이는 벨기에 지브르게항, 독일의 브레멘항에 이어 세계 3위 수준입니다.
5개 자동차 전용 부두와 기아차, 현대차, 쌍용차 등 자동차 생산 라인, 수도권을 배후에 둔 덕분입니다. 수도권이라는 큰 배후지 또 그다음에 소비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중국이라든가 유럽 쪽에서 이제 자동차 물류를 하기에 아주 적절한 그런 이제 장소. 평택항은 앞으로 자동차 수출입은 물론 매매와 정비, 튜닝, 전시, 관광이 어우러진 자동차 토털 복합단지, 일명 자동차 클러스터로 개발됩니다. 단지에는 차량 보관센터를 비롯해 물류센터, 전시장, 연구소 등이 들어서 6,500명의 고용 창출과 2조 5천억 원의 생산 유발 효과가 기대됩니다. 자동차 관련 산업을 집중화시켜 가지고 자동차 수출입에 관련된 산업을 발전시킨과 동시에 이로 인해서 평택항을 세계적인 글로벌 수출입 항만으로. 경기 평택 항만공사는 이를 위해 국내외 기업을 유치해 항만 배후단지 조성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자동차 클러스터 조성 사업이 완료되면 평택항은 세계 1위 벨기에 지브로기항과 어깨를 나란히 할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강창호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0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산업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산업별 인자위는 과거 산업 수요와 괴리된 채 편성된 직업훈련 과정을 수요 중심의 인력 양성 체계로 개편하기 위해 만들어진 위원회로 간담회에서 이들은 그간의 활동을 평가하고 앞으로의 발전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고용부 이기권 장관은 산업계의 수요가 반영되지 않은 인력 양성은 의미가 없다며 산업별 인자위가 4차 산업혁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혁신을 견인하는 역할을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기록으로 직업을 보는 기네스 잡 시간입니다. 강설희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기네스 잡 시간입니다. 매주 일요일 이 음악과 함께 찾아오는 대한민국 공식 일요일의 남자, 다들 아시죠? 바로 MC 송혜입니다. 지금까지 전국 방방곡곡을 돌아다닌 거리가 무려 지구 10바퀴라는 그는 올해 90살인데요. 현역 최고령 연예인이자 단일 프로그램 최장기 진행자로 매주 신기록을 세우고 있습니다. 오늘의 기네스 잡은 MC 송혜처럼 한우물을 제대로 판 장인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송혜 씨는 실제로 아시아 최장수 MC로 기네스북에 등재돼 있다고도 하죠. 하지만 오늘 더 대단한 분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제가 한 분 소개해드릴 텐데요. 지난 2014년 이 사람이 세상을 떠나자 BBC를 비롯한 전 세계 언론이 가장 슬픈 날이라며 비보를 전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애도를 표했는데요. 네, 저도 그때 기사를 봤는데요. 정말 유명한 분이더라고요. 단골 고객 명단만 봐도 정말 깜짝 놀란 기억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분의 단골 고객은 리처드 닉슨 미국 대통령, 전 미국 대통령이죠. 그리고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 극작가 버나드 쇼 등 전 세계 거물 인사들인데요.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지 궁금하시죠? 이 사람은 스리랑카 최고의 호텔인 갈페이스의 입구를 72년 동안 지킨 도어맨 코타라푸 차투 쿠탄입니다. 그는 1942년부터 2014년 사망 전까지 딱 10일 정도의 휴가를 빼고는 날마다 고객을 맞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가 곧 호텔의 상징이자 또 역사와 문화라고 존경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네, 72년 동안 열흘밖에 쉬지 않았다니 참 이게 가능한 일인가 싶은데요. 참 일에 대한 열정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일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는 생전에 천직을 오래 하다 보니 전 세계 단골 고객을 대부분 기억할 수 있게 됐다면서 그들에게 인사하는 것 자체가 행복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가 자신의 직업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알 수가 있는 대목이죠. 네, 그렇습니다. 정말 딱 기네스 잡에 들어가실 분인 것 같은데요. 그런데 제가 준비한 분의 기록에는 조금 못 미치는 것 같습니다. 저는 한 직장에서 무려 80년째 일하고 있는 분을 준비했습니다. 네, 80년이요. 말도 안 됩니다. 그럼 도대체 그분 나이가 지금 몇 살이라는 거죠? 소개 좀 해주시죠. 네, 기네스 잡의 두 번째 주인공은요. 미국 인디애나주에 사는 99세 비서 엘리자베스 데이비스입니다. 그녀가 1936년 19의 나이로
컬버 아카데미에서 처음 일을 시작할 때 미국의 대통령은 프랭클린 루즈벨트였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려서 이제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까지 그녀가 한 곳에서 80년간 일하는 동안 대통령이 13번이나 바뀌었다고 하니까 정말 어마어마한 기록인 거죠. 네, 정말 역사의 산 증인이네요. 자, 1936년이면요. 우리나라는 일제강점기 시절인데요. 얼마나 오래 전인지 정말 실감이 납니다. 자, 그런데 그동안 어마어마한 기술 발달이 있었는데 일하면서 그 변화에 따라가는 게 좀 힘들지는 않았을까요? 네, 그녀는 80년째 교직원 인사 정보를 관리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도 여전히 컴퓨터가 아닌 구식 타자기로 업무를 처리한다고 합니다. 최신 기기는 아니지만 직접 타이핑한 자료들을 출력해서 두툼한 서류처를 꼼꼼히 관리하는 그녀의 솜씨를 아무도 따라갈 자가 없다고 합니다. 네, 정말 걸어다니는 역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곧 100세를 앞두고 있는데 은퇴 계획은 도대체 언제쯤일까요? 네, 글쎄요. 그녀는 은퇴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오히려 함께 있는 사람들과 일하는 것도 또 기록 업무를 남기는 것도 모두 즐겁다고 말하면서 자신의 직업에 대한 변치 않은 열정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비서 업무는 힘이 닿는 한 앞으로도 쭉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80년 근무 기록 정말 깨기 힘들 것 같습니다. 대신요, 기술로는 이분을 따라잡기 힘들 겁니다. 이번에 제가 소개할 장인은요, 바로 이운다라 일본에 있습니다. 그가 만든 초밥은요, 우리나라 돈으로 한 접시에 30만 원, 그마저도요, 한 달 전부터 예약을 해야만 맛볼 수가 있다고 합니다. 네, 한 접시에 30만 원이면 정말 어마어마한 가격인 것 같은데 네. 그만큼 비싼 이유가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바로 경력 80년의 초밥장인 오노지로가 만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의 초밥집은요, 프랑스의 미슐랭 가이드에서 최고 등급인 별 3을 받았는데요. 최고령 3스타 현역 셰프로 세계 기네스북에 등재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고 초호화 레스토랑은 아니고요. 도쿄 긴자 지하도에 위치한 아담한 식당이라고 합니다. 그의 초밥에 대한 열정은 2012년 다큐멘터리 영화로 제작되기도 했습니다. 네, 정말 세계가 인정한 초밥 장인인 것 같습니다. 80년 경력만으로도 충분히 대단한데 그의 초밥이 인정받는 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바로 초밥을 향한 그의 집념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로는 초밥을 만든 지 80년이 된 지금도 아침부터 밤까지 심지어 꿈에서까지도 훌륭한 초밥을 만들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그의 일상생활도 남다른데요. 초밥을 만드는 손을 보호하기 위해서 외출할 때마다 손을 보호하는 장갑을 끼고요. 또 미각을 유지하기 위해서 커피와 같이 자극적인 음식은 일절 입에 대지 않는다고 합니다. 네, 정말 투철한 직업의식이 돋보이는데요. 이쯤 되면 참 경건한 장인 정신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의 초밥에 대한 철학도 남다를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최고 요리사라고 불리는 지금도요. 그는 자신의 기술이 완벽하다고 생각하지 않다고 합니다. 또 지금도 종일 희열을 느낄 만큼 초밥 만드는 일이 좋다고 하는데요. 이 정도로 일을 사랑하고 끊임없이 노력해야 장인의 반열에 오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무엇보다 자신의 일을 사랑하는 게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나라에도 초밥장인 못지않게 직업 정신이 투철한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은 아침부터 밤까지 머릿속에 오로지 세탁 생각뿐이라고 하는데요. 이분이 못 빼는 얼룩은 대한민국 어디서도 못 지운다는 오늘 기네스잡의 마지막 주인공, 세탁 기술 하나로 전국을 평정한 43년 경력의 조수웅 씨입니다. 네, 43년. 앞서 소개한 분들의 경력이 워낙 길어서요. 상대적으로 좀 짧게 느껴지는데요. 네. 오늘 특별히 소개해 주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네, 조수웅 씨의 세탁소는 회장님들이 찾는 세탁소로 유명한데요. 호텔 세탁소에서도 못 빼는 얼룩을 이곳에서 빼주자 비서대사에서 소문이 났다고 합니다. 지금은 전화단골만 300명이고요. 영국에서도 이 소문을 듣고 세탁을 맡긴다고 합니다. 올해로 75세인 조수웅 씨는 지금도 드라이클리닝은 한 벌씩 직접 손빨래를 하고요. 본인이 연구하고 개발한 20가지 약품으로 얼룩을 직접 제거한다고 합니다. 네, 이 정도면 정말 세탁학이라고 해도 되겠습니다. 정말 세탁이 전문 분야라는 느낌까지 드는데요. 네, 맞습니다. 옷을 맡을 때는 고객의 직업이나 식습관, 버릇까지 꼼꼼히 물어본다고 합니다. 심지어 식생활에 따라서 동서양 고객의 피 얼룩 빼는 법이 다를 정도라고 하는데요. 요즘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고기를 많이 먹어서 그런지 한국 사람도 피 얼룩 빼는 법이 예전과는 좀 달라졌다고 합니다.
네, 자신의 일에 대한 투철한 직업 정신을 가진 세탁킹, 기네스잡에 오를 자격이 충분한 것 같습니다. 자, 한 분야에서 10년을 일하면 전문가고 20년을 일하면 달인, 30년을 하면 장인, 그리고 40년 이상을 일하면 명장이라고 합니다. 오늘 4명의 명장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어떠셨나요? 나에게 직업이란 무엇인가 잠시 생각해보는 시간 되셨길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기네스잡 강설희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투데이 고용플러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